오늘 논의의 시작은 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홍주 미륵사라는 거에 대한 그 전후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 선생님이 지금 발표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홍주 미륵사에 대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PPT만 만든 게 60장이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빨리 사진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석필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광경사가 어딘지 모른다라는 이 지명의 출처가 제가 이제 사실은 2008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는 이 사실이 이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그 뒤로 이런 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어요. 발견돼서 이제 웹 서비스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홍성군과 관련되는 자료 중에 1918년 그 대전 7년 다이소 대전 7년 홍성군 매장물 총동 불상 신고라는 문서가 지금 최근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등장한 10여 년 전에 등장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서 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본어하고 한국도 일본어로 써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줬어요. 안 줬다가 오늘 이 논문 이걸 발표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거를 떠들어 봐야 되겠더라고요. 떠들어 봐야 돼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일본 친구한테 보냈어요. 일본인 친구한테. 일본인 친구가 이제 번역을 해주고 저는 이제 대충해서 완벽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이 보고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오관리 3번지에서 그러니까 18년 5월 13일 날 오관리 13번지에서 땅 주인이 밭을 개간하여 만들다가 청종 주조 불상 두 채를 발견하여 홍성경찰서에 신고하고 총독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독부로 다시 올라가는데 요거를 조사한 사람이 아마 홍성군 경찰서인지 아니면 홍성군청 직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사한 내용에 보면 청동축을 2채로 별지 도면과 같다. 그리고 발굴 장소는 홍성군 홍주면 오관리 3번지 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명칭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정 7년 5월 5일 날, 그러니까 1918년 5월 5일 날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해서 총독부에다가 5월 13일 날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오른쪽부터 보면 대정 7년 5월 13일이라고 했는데 쭉 내용이 써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니까 이쪽으로 바꿔줄 걸 그랬나요? 저는 이제 순서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발견자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거 이제 4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4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일본인 친구한테 이제 번역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일본인 친구는 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대충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부분에 광경사라는 거대한 사찰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큰 불이 나서 절멸했다.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그것에 기인한 그 전의 유물인 높이 1촌 7척인 석주 2본과 8척인 석굴 1개, 5층탑 1개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사탈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었던 거로 많은 성원에 의문이 있지만 밭을 3척 이상 깊이 팠기 때문에 처음 기록과 같은 금굴이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의 절터에 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한다. 그곳에 고려 도자기 연대가 오래된 것은 아닌 것 같으나 단단하고 곡선명의 조각이 되었다. 이게 보고서 내용에 써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운송 방법을 물어봤는데 총독부로 보내려니까 사인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앞에 문서입니다. 문서인데 요거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 이게 이제 광경사화가 아닌 미륵사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옆에다가 다 써놨어요. 갑과 을 2개인데 한 척입니다. 한 척이면 30cm죠. 30cm죠. 척으로 따서 한 척 30cm고 몸통 직경이 4촌, 중량은 990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보고서 오늘 자료집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동 주보는 높이 4촌, 몸통 직경 3.5톤, 중량 64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돈으로 읽어야 될지 자로 읽어야 될지 치로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두 개를 같이 써놨으니까 운동생들에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고를 써놨어요. 칼로 깎아 만든 것처럼 조잡하다. 갑불이 조금 큽니다. 여기 좀 크죠? 아까 사이즈가 작으니까. 갑불 관에는 금도
금도금이 되어 있다. 여기에 금도금이 되어 있다. 자, 을불은 수염이 있다. 요거와 차이의 수염이 있습니다. 양볼 모두 손은 물건을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에 뭐가 예상되냐면 태조 왕건상이에요. 태조 왕건상입니다. 요거와 관련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등장하는 것이 홍성 분지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성 분지는 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18년 기록을 24년에 6년 뒤에 홍성 분지의 1925년 출판 일본어로 나온 고족점을 위해 요 내용을 똑같이 썼어요. 홍성 동지가 팔정거리에 똑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근데 이 석등용은 이제 장명등을 발굴하였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마 앞에서 썼던 그러니까 문화재를 잘 모르는 사람이 5층 석담이라고 기록한 것을 아마 이것이 장명등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야마시도 도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홍성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살던 집이 서부약국이에요. 서부약국 옆에. 이 사람이 살던 집까지 저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원래 몇 년 전에 확인을 했어요. 서부약국 옆에 그 일본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아마 거기로 옮겨갔다. 예. 아마 그때 일본인이 홍성군에 들어와서 살면서 아마 이 사람이 조금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금불이해로 똑같은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할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석본이 색깔 아까 얘기하는 이 단간지주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성학교 선생님이 보여줬던 모가지 단간지주거든요. 근데 동남 방향에 논 가운데 석불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대결이 석불 입사합니다. 어쨌든 18년도 보고서에 5층 석탑하고 1925년 홍성분지에 장명등은 현재 위치를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른 거로 지금 장명등으로 5층 석탑이라고 하는 걸 장명등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자 이제 아까 최종식 선생님하고 손성필 선생님이 궁금하던 거예요. 제가 읍성을 만들려면 읍성에 주산이 있어야 되고요. 주산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좌청룡 500호가 있어야 돼요. 거기 안에 읍성이 만드는 백월산을 중심으로 좌청룡이 이렇게 가고요. 500호 갑니다. 500호 맨 끝에 산 이름이 아미산이에요. 현재 홍성에서 아미산이라고 흔히 매봉제라고 하죠. 매봉산이라고 하지만 이 산의 정식 이름이 아미산이에요. 아미산의 남쪽으로 내려온 줄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직단이 또 여기에 있었고요. 성황산은 요 옆에 게 있었습니다. 손석 선생님이 말씀하신데 참고로 월산읍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월산읍성이 성의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좀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요런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홍성을 이해할 때 그래서 좌청룡 500호가 돼서 홍지읍성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요런 상황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기록은 광경산은 홍성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500년 전에 화재와 수재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기록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시 넘어가는데 동국현 승남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뭐 이런 기록이 아까 지금 손성필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되는 건데 1918년도 발견된 청동불 2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청동불 2구가 통천관을 쓰고 있어요. 왕건산과 비슷합니다. 이거 왕건산과 비슷할 때는 문주성주였던 그러니까 927년, 그 다음에 933년에 홍주에서 등장하던 문주성의 성주였던 홍주, 궁준과 홍주가 같은 사람이라고 봤을 때 궁준이 홍주가 되고요. 홍주는 태조 왕건의 12번째 장인이에요. 12번째 장인입니다. 장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와 관련돼서 왕건상을 미륵사를 만들고서 왕건상을 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금칠까지 했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태조 왕건상에 홍천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 고려 복식과 이거를 연건 친구가 복식을 입혔어요. 왕건이 이것을 옷을. 그러니까 왕건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나체상이잖아요.
왕건은 여기다 옷을 입힌 거고 있지만 조그마한 미니 30cm짜리 홍성에서 발견된 이것이 왕건상이라고 보면 왕건상은 옷을 입힌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손에 드는 자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은 태조 왕건상과 관련됐다고 분명히 봅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왕건상이라고 보고 이건 미륵사에서 왕건을 그러니까 이제 왕건의 13번째 장인으로서 이거와 연관된 고려 왕실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것을 충분히 저는 이제 요거를 일단 한번 좀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이 홍교라는 사람이 이제 쭉 지금 이제 홍성에서 그 유명한 이제 신경리 마이벌 용봉사 뒤편에 있는 신경리 마이벌의 입상 이런 것을 조성했다고 시기가 똑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홍주에서 이거를 비슷한 시기에 홍규는 이거를 홍규가 의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규는 단순하게 홍주성의 운주성의 성주가 아니라 당시 이제 고려시대 그 통일신라 말의 상황에서는 태공과 후백제와의 사이에서 이 금준과 궁주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30여 개의 성이 왕건으로부터 등지고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자 처음에는 견훤한테 붙어요. 그러니까 이 궁준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 내포라는 일대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파워는 아마 이령 정도를 조성할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과 관련되는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불상은 이 부처님은 아마 홍규와 아니면 그 후손의 세력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공식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홍규의 후손이 유명한 태국 보호스님입니다. 태국 보호스님이 홍주에서 태생을 했고요. 이러한 연관성 있게 한번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아까 거는 수염이 없는 왕건상, 나중에 그 수염이 있는 왕건상 두 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이것을 봤을 때에 이거를 포함했다면 궁중과 연관돼서 생각을 할 때는 제가 판단할 때 미륵사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적어도 고려 초기에 만들어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륵사의 위치를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데 미륵사의 위치입니다. 홍성읍 동쪽 팔정에 단간지주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손성수 선생님도 보여줬던 홍주성의 고지도거든요. 아까 뭐 여기를 말씀하신 거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홍주 향교를 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홍주 향교가 있고 지금 이 고지도상으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 게 관심 가져야 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항공사진에 보여줬잖아요. 좌청룡 500호가 가고 홍주성의 특징은 여 앞에가 뻥 튀어 있어가지고 막 기가 다 빠져나와요. 기가 다 빠지네. 이 풍수상으로 비보입니다. 비보. 이게 홍성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뚝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나무를 심어놨고 그거를 고지도에 표시한 겁니다. 이게 얼마큼 중요한 건지는 자, 이게 1966년도 항공사진이에요. 66년 항공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두 개의 하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하천이 흘러가고 항공사진에 대균이 오관리 단간지주가 보여요. 오관리 단간지주가 보이고 여기가 하나 보이는데 이것이 대균이 석불이수단입니다. 두 개가 다 보여요. 좀 더 확대해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눈이에요. 눈이고 다 눈이에요. 요거는 지금 요게 비보습이고요. 비보습이 1948년도에도 있고 1913년에 저 뒤에 나오는데 요거는 1970년대까지 남아있다가 여기가 저기 포면서 다 사라지고 도시로 개발됐어요. 근데 요거는 홍성장이거든요. 현재 홍성 5일장인데 요 안에 있던 요 부분에 있던 지금 현재 요쪽 부분에 있던 홍성장이 1942년인가에 너무 장이 커지니까 여기로 옮기기 시작을 해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1913년도 오관리 단간지주 위치를 여기다 표시해놨어요. 단간지주 표시하고 여기는 비보섬을 이렇게 또 표시해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륵사라고 주장하는 거고 홍주성에부터 요거는
이거 해방 바로 직후에 1948년도 항공 사진이에요. 오갈리 단간지주가 표시가 났습니다. 해상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1948년도 항공 사진에 오갈리 단간지주가 딱 멋쩍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주변은 다 논리예요. 그러니까 손석희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여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절이라는 거는 풍수지리에 의해서 지지, 아무거나 갖다가 절에다가 지치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읍내에 이 아무 지세나 아무것도 없이 여기다가 특히 이제 지대가 낮기 때문에 계속 이 지금 풍수에다 나가지고 1927년에 일본 애들이 특히 여기를 재방 공사를 해요. 이게 풍수에가 계속 범람해가지고 그 사방 사업까지 한 건데, 사방 사업은 자료도 또 있어요. 일본 애들이 오죽했으면 여기에 있는 뚝을 현재의 뚝처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여기도 지금 변화가 왔습니다. 이 하천도 애초에 하천보다는 살짝 정비하면서 기본의 물줄기를 살짝 내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단간지주가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단간지주가 바라보는 방향이 여기고, 여기에 1944년에 홍성고등학교 들어갔다가 홍성고등학교가 내포로 이사가고 현재 홍성여자고등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여기가 생각보다도 이제 이 일대가 대체로 넓습니다. 넓은 절터가 있었는데, 넓은 절터를 한자로 옮겨 적다 보면 광경. 그래서 광경 사적이라고 적었는데, 그거를 넓은 절터가 있는 흔적이다라는 한자를 뒤에 사람들이 광경사라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홍성에서 가까운 데에 남현군과 관련되는 광천리가 있어요. 광천리에 우리가 부르는 지명이 너른들이에요. 남은들. 근데 그 광천리 남현군 상여를 남은들 상여라고 그러잖아요. 남은들이 넓은 들이거든요. 넓다. 그래서 한자로 옮겼을 때 광천리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그 광천리가 남은들이랑 똑같은 얘기고, 이런 것이 이 일대에서 한자로 옮겨 적으면서 광경이라는 말은 미륵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고문원을 모르는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넓은 절터라는 것을 광경사라고 했던 거라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미륵사의 위치는 지금 항공사진에도 보셨듯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지금 현재 광경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경동 여기가 절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신데요. 여기 스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런 조선시대는, 이때는 문이지만 조선시대는 뻘일 가능성이 높아요. 뻘에다가 절 짓는 스님들 없으시죠? 여기 한 군데 있지만 암년도에 약간 가는 데는 또 그렇잖아요. 넘어갈 때는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 계신 스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뻘에다가 절 짓는 스님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풍수상도 그렇고 절은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가장 잘고, 여기가 사실은 풍수상으로도 명당자리예요. 명당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한번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자 어쨌든 미륵사를 했는데 이제 폐사 과정은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자료를 보시고서 지금 건너뛰겠습니다. 홍규성의 이게 지금 옛날 이렇게 둘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미륵사 탑이라는 게 있는데, 광경사지 3층 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현재 9학년 내연리 사지, 그 내연리에 가면 이제 뒤에 절터가 있어요. 절터. 거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설명하자면 좀 긴데, 그 홍성의 가장 중심부에 살던 일본인이 있어요. 그 내기 우기타라고는 근목 우기태, 내기 우기타가 그 동네에서 9학년 내현리에서 돈을 주고 사다가 자기 집 정원에다 놨어요. 정원에다 놨는데, 정원에다 놨다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서 내기 우기타는
근무기는 흔히 얘기하는 홍성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근무기라고 하면 다 알아요. 한 70대, 80대 되는 분들은 근목이라고 하는데 이 내기 우기타가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뭐 이게 가방 3개밖에 못 넣고 갔으니까 이거를 다 놓고 갔어요. 근데 내기 우기타가 살던 집에 홍성 여자 중학교가 들어가요. 군청 바로 요 자리에서 생겼던 홍성 여자 중학교가 그 내기 우기타네 지금 적산가옥이니까 적산가옥을 인수한 거를 그 내기 우기타의 집을 학교 홍성 여자 중학교를 거기서 이사를 받고 거기서 홍성 여자고등학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자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자 중고등학교가 너무 커지니까 현재 홍성 여자 중학교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할 때 그 전에 그 학교 안에 있던 거니까 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내기 우기타의 집에 있었던 탑을 홍성 여자 중학교로 옮겨갔어요. 홍성 여자 중학교 교문 옆에 있어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홍성 부근에서 나중에 조사할 때 이게 홍성에 있었으니까 다 광경사 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아까 1925년도 군지에는 탑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5층 탑 얘기만 했었지만 5층 탑은 장명도로 봤을 때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아까 말하는 지금 뭐 광경사지 석굴 좌상은 실제로는 용봉산에서 발출됐어요. 예, 용봉산에서 발출된 거를 그거는 또 다른 일본인 조약문 앞에 있는 일본인이 정원으로 가 있던 것을 다 홍성에서 정리할 때 이거 문화재를 지정을 할 때 1968년도가 71년도에 문화재 지정할 때 다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광경사 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미륵사 탑은 작은 데 찾아야 돼요. 요게 이제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처음 발견한 거예요. 홍주성벽을 걷다 보니까 학생들대로 걷다 보니 이게 보인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는 담쟁이 너플이 이렇게 있었어요. 너플인데 또 뭐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사실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면서 이제 발견은 이상한 거예요. 제 전공이 불교미술이다 보니까 이거 하면서 쓰이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때부터 홍주성벽을 제가 샅샅이 지졌습니다. 샅샅을 지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이 자료예요. 기본적인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남문 복원하기 전에 남문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다시 찍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 요게 이제 그 절에 그 탑에 대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단석도 있어요. 이 기단석이 지금 복원하면서 이쪽으로 끄집어내져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이 담쟁이를 다 제거하고 여기도 이제 이끼가 들어져 있습니다.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바로 요 지금 조금 전에 발견된 거 옆에서 발견돼가 여기 보면 자세히 우주가 있어요. 요건 탑의 1층 기단돌을 보여가지고 이렇게 탑의 1층 몸돌을 이렇게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요 옆에서 이제 오늘 스님이 오셨는데 스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저께 이틀 전에 3일 전에 연락 왔어요. 한 선생님 이거 새로 하나 또 나왔어. 그래서 요거를 또 옆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집에 지금 안 실린 거고요. 최근에 여기는 성벽이 작년에 무너졌던 게 다시 쌓으면서 요거를 바깥으로 노출시켜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으로 남쪽으로 가면 옛날에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있었어요. 요거를 여기도 또 배불러 다녀가지고 홍주 성벽을 다시 또 다 해체를 해가지고 다 쌓을 때 여기 좀 몇몇 스님들이랑 같이 가서 이거 좀 바깥에다 빼놓자. 같이 저랑 그때 움직여주는 스님 계세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밖에다 빼놓으니까 멋있죠. 성벽에 다 이렇게 노출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홍구석 남문진을 지나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또 이런 은비도 있고 이게 탑의 몸돌입니다. 탑의 몸돌을 두 개를 같이 쌓아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자료집에 흑백으로 나와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그 탑의 몸돌이 또 반은 붙여 있고 반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 옆에 보면 노란 또 돌이 또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탑재를 봐야 될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요거는 사실은 고민이 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또 이런 마지막 부분에 서남 쪽에 가면 노란 탑돌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이따가 나가시다 보면 됩니다. 홍주암은 있어요. 홍주암은 가운데 주춧돌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우주가 보입니다. 홍주암이 여기 홍주암인데 여러분 나가서 보시면 돼요. 탑의 몸돌이에 주춧돌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고 요거는 교양문에서부터 동문에서부터 북쪽으로 지금 먼저 1차 재작년에 발굴을 했을 때
자문회의에 할 때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이게 그 맨 성의 맨 밑에 기저부에서 발견됐어요. 탑의 몸돌이요. 똑같은 몸돌. 이게 이제 성벽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요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홍주성의 홍화문이 지금 아까 봤을 때 옛날에 있었던 거고 다시 이제 홍화문을 복원하기 위해서 옆에 돌들을 드러냈어요. 드러냈을 때에 거기에 들어있던 절과 관련되는 미륵사와 관련되는 석재를 당시 이제 홍성군에 있었던 학예사 보고 야 이거 좀 빼내라 그래서 저 위에 홍주성 역사관 뒤에 가면 거기다가 사찰부대라고 해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불교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주장하는 이거는 이게 불대자형 석탑이거든요. 대자 형식의 석탑이라 이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아까 봤던 몸돌이 하나 딱 올라가고 탑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와 비슷한 또 다른 탑의 그 상대 갑석이에요. 여기에 탑에 몸돌이 이렇게 들어가죠. 올라가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또 같은 기단석. 아까 성벽에 박혀있던 거가 요겁니다. 꺼내는 거예요. 이런 설치도 있어요. 최근에 요 옆에 수구가 있어요. 수구에서 수구를 다 발굴하고 수구를 오픈을 시켰을 때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기가막히게도 부처님의 대자가 여기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 불대자예요. 불대자가 수구에 돌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인데,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이 느티나무 사이에 고려시대의 주춧돌이 있습니다. 아까 조양문 북쪽에서 탑의 몸돌이 나왔을 때 몸돌 옆에 있었던 주춧돌이에요. 두 개가 똑같아요. 양식 여기 보면 똑같죠. 고려시대. 이런 게 지금 홍주성에서 엄청나게 나오고요. 저랑 주변에서 저랑 논쟁을 했던 사람 중에서 홍주성에 미륵사가 있었으면 기와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얘기했습니다. 기와장은 홍주성 성벽 바닥에 있어. 했는데 여기 이경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홍주성을 발굴했는데 홍주성 발굴하면 홍주성 이 맨 기초 밑바닥에는요 고려시대 기와가 다 깔려 있습니다. 미륵사에서 주서다가 다 홍주성 성벽 밑에 다 깔려 있는 게 고려시대 기와예요.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문지 옆에 발굴할 때 이게 나온 건데 참고로 요거는 그 하나는 토성이에요. 선생님들 두 분 앞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홍주성은 통일신라 말에 토성으로 만들어졌다가 고려시대도 일부가 석성으로 만들어졌고 조선시대의 발굴 결과입니다. 최근까지 발굴 결과에 조선시대의 문종 때까지 새로 완성될 때에 다시 토성이 있는데 토성 바깥에다가 석축을 쌓고 석성을 쌓습니다. 이런 독특한 사례를 볼 수 있는 성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 이제 기와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와장이 섬 속에 다 있어요. 성벽 틈에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해서 다 보거든요. 이게 고려시대 기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라는 공간에 있는 모든 기와장 쪼가리도 전부 다 홍주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미륵사 탑은 5층 정도가 최소한도 들어있고 5층 탑이 뿐이 아니라 탑이 한 2개 내지 3개 이상 혹은 이제 불대자일 수도 있지만 추후에 앞으로 이제 그 조사를 더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때로는가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건립 연대만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발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새로 노출시켰던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참고로 이 측면에도 똑같이 이것이 3개 있습니다. 여기랑 똑같아요. 아마 요거랑 같은 세트로 봤을 경우는 쌍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탑이라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2개가 합쳐져서 탑이 하나 기다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짝이 또 있어요. 근데 요거는 또 별도예요. 요거랑 같은 짝은 아닙니다. 그러면 탑이든 뭐든 여러 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옆에서 또 따로 찍은 거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 조금 이제 하는데 최근에 발견된 거 다시 이제 엊그저께 노출된 거 같이 넣었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 그 미술사에서는 이제 안상이라고 해요. 안상이 처음에 이제 9세기경에 다
탑의 몸돌에 그 안상이라기가 아니라 코끼리 눈이나 일반적으로 코끼리 눈이라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무 문양이 안 만들어져요. 아무 문양이 안 만들어지다가 이제 9세기 전반쯤에 나오는 이제 이 구례 화엄사 444 성승탑을 보면 안상에다가 이렇게 뭐 천인상이든지 신장상, 향로, 가른빈가 등을 그려놓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승탑이라고 봐야 되지만 저희는 이제 이거는 444 승탑을 승탑으로 보거든요. 최근에는 부처님의 진실사리가 들어가니 아니 승탑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새겨져 있고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넘어오면 이 중앙박물관 앞에 가는데 이 진경대사 보월 능공탑에 가보면 안상이 새겨져 있어요. 안상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안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지금 자라고 있고요. 안상이 조금씩 올라오니까 시작이. 이게 이제 1906년도에 1924년에 만들어졌던 그 이제 10세기에 들어 만들어지는 안상에 생기기는 이제 이 뒷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근처에 가까운 데에는 1906년 10년에 만들어진 관촉사 배례석하고 이게 관촉사 배례석에 안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상이 좀 더 커지기 시작을 했죠. 안상이 커지고 이게 이제 천음사 천안에 있는 천음사 그 단간지주에 이렇게 이제 안상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22년에 만드는 사자 빈신사지에 이렇게 또 안상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시대를 홍주성의 미륵사의 탑을 알아보게. 요거는 이제 그 칠곡에 있는 정도사 탑이고요. 북한에 있는 향산의 고연사의 주층탑에 보면 이제 안상이 있습니다. 안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밀양 소테리탑에 이제 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홍주성과 약간의, 여기 이제 홍주성은 여기에 이제 그 불대자용이라 이제 연꽃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으면 연꽃이 장식 안 상태에서 지금 이제 사진이 상태가 안 좋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대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안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고달사지, 여주 고달사지에 있는 지금 이게 요게요. 요것처럼 이제 이러한 삭득의 기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가 지금 하나가 달랐잖아요. 다른 거가 어떤 형태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사실은 이거 실직된 자료나 이런 걸 갖다가 보면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조금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는요 시기가 오래돼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너무 형식적이고 장식화되고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한 겹으로 들어갔지만 이거는 세 겹, 두 겹, 세 겹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너무 장식성만 가져온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좀 시기가 떨어지는 거고요.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제 김산사 가면은 바로 이게 있습니다. 김산사의 노주에 가면 이렇게 약간 이제 이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건 11세기 중역으로 보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군산에 가면 발산리에 가면 여기도 이제 일본인이 홍성에 내기 우기타처럼 일본인 농장주가 있었는데 여기 초등학교 교정에 여기 군산 옥구 일대 거 다 갖다가 탑을 갖다가 탑재 이런 거 여러 개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그 중에 탑에 뒷꽃이 위와 아래에서 쌍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자 이제 홍성의 미륵사 탑의 한 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던 스님이 알려주셨던 요게 시기가 가장 앞섭니다. 요거는 요 형태의 경우는 요거는 이제 자료집에는 없지만 10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다른 데의 사례,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요거는 그 저기 거예요. 정림사지 5층탑에 있는 정림사지 석굴자상 그 안에 있는 그 부처님의 불대좌에 있는 안상입니다. 거의 요걸 흡사하다는 걸 보면 이게 시기적으로 가장 올라가면 1010년에서 한 20년 사이에 요거는 이제 요
부재는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 처음에 별로였던 거는 시기가 좀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1세기 초에 기본적으로 홍주성에 탑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성벽에 복원되기 전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상당히 딱 빼져 있지만 요러한 그 안상 문양하고 이게 안상 문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등장을 했어요. 등장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성법사 진공대사 탑이었어요. 940년경. 왜 유사합니다. 그러면 요 부재를 봤을 때는 940년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차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뭐 소개만 하는 입장에서 제가 뭐 시간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읽지만 940년 내지 950년경 정도면 아마 미륵사가 됐습니다. 이 시기는 사실은 궁준하고 연관이 되는 시기입니다. 궁준이 927년부터 등장을 해서 936년까지 태조 그 1, 2천 전투까지 궁준이 홍규가 참여하고 그러면 그 40년대 이후면 바로 태조 왕건하고 또 사분 관계도 맺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면 사실은 요런 것을 봤을 때 이건 다 미륵사에서 보기 때문에 궁준 창건설이 조금 더 확증적이고 신증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시간을 지금 많이 소비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광경사라는 것은 넓은 절터를 광경사라고 잘못 오기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고요. 광경사가 아닌 미륵사고 미륵사는 현재 홍성여자중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건너뛴 것도 있는데 이왕이 말씀드린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거 향교에다가 땅을 나눠줘요. 태종 때 향교를 만들면서 우리 이제 손정부 선생님이 약간 이제 그걸 일부러 놓치신 것 같은데 이제 향교에다가 땅을 나눠주는데 향교의 땅은 누구 땅을 나눠줬을까요? 백성들 땅을 뺏어서 나눠주진 않습니다. 백성들을 그렇더니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니까 그거는 바로 미륵사를 폐사시키고 미륵사가 소유하던 땅을 향교에다가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줍니다. 향교에다가 학생 수를 기르기 위해서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 유학생을 유교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든지 그 순간에 태종 연간에 아마 그 이전이라도 어쨌든 미륵사는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뭐 고려 천기 어쨌든 그 940년경에 최소한도 미륵사는 만들어졌을 것 같고 최대로 올려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초기까지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 현재의 그 미륵사의 사역은 현재 홍성여자중학교 그리고 홍주향교가 있는데 전체가 흔히 얘기하는 대교리 교동이라고 하는 대부분 땅이 이게 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1911년도에 일본이 토지대 조사를 해요. 토지 조사를 보면 향교 소유의 땅들이 다 드러나와 있어요. 그 향교 소유의 땅은 그때까지도 조선 초기에 받은 땅을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일부 하는 사람들이 팔아먹고 해가지고 많이 줄었지만 1911년도에 홍주 향교라고 등재되어 있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땅을 500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이 미륵사 땅이 아니면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1911년도에 토지조사를 했을 때 홍주 향교 땅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 향교 땅이 한 200필지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50필지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할 때는 다 적지는 못했는데 현재도 68필지가 남아있어요. 홍주 향교 땅 63필지. 현재 홍주 향교 재산 대장에 제가 홍주 향교 강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하면 이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있는 데만 그런 게 아니라 건물이 떴던 그게 아니라 절에서 관리하는 땅. 그리고 사실 수덕사도 그렇잖아요. 수덕사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역은 뭐 덕숭산 일대를 하듯이 이렇게 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미륵사는 현재 최종적으로 홍성여자중고등학교와 홍성여자고등학교와 그 홍주향교 일대가 가장 기본적인 절의 사역이고 그 일대 주변까지도 전체 홍주향교가 관리하던 땅은 미륵사가 관리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희한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